요즘 북러 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에 러시아에서 아시아 태평양 담당하고 있는 안드레이 루덴코 차관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평양을 방문해서 최선희 외무상을 만나고, 그리고 북한 외무성에서 러시아를 담당하는 김정규 외무성 부상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 무슨 이야기 했을까?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추측을 해보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종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분명히 그 관련해가지고 많은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그런 북한과 러시아, 특히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철수 문제도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가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북한의 윤정호 대외 경제상이 모스크바를 방문했습니다. 대외 경제상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여러 부서가 합친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북한이 하여튼 대외 무역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러시아에서 외무차관이 평양을 방문하고, 평양에서 대외 경제상이 그리고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이런 움직임을 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종전을 연 듯한 그런 시초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협력이나 러시아의 나름대로의 전쟁 복구 문제들, 이런 산적한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북한 입장에서 러시아에 경제 지원을 요청할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윤정호 대외 경제상의 모스크바 방문은 눈여겨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과 러시아는 지금 굉장히 밀착된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 그걸 지켜보는 중국 입장에서는 저게 뭐지? 물론 작년부터 북러 밀착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북중 관계를 본다면은 북러 밀착은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죠. 실제로 중국 입장에서는 북러의 밀착들, 북러가 일어난 일을 북한한테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그런 이야기를 중국에 이야기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되게다 보면은 중국 입장은 러시아한테 기동량을 합니다. 물론 러시아도 100% 가르쳐주진 않겠죠. 어느 정도 중러 관계를 생각한다면은 전체 양 중에서 일정 부분은 공유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하겠죠. 북한과 러시아에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런 건 과거 북러 관계나 과거 북중 관계를 살펴보더라도 북중이 멀어지고 북러가 가까이 있을 때는 중국 입장에서 모두 안테나를 최대한 가동해서 북한과 러시아에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게 곧 중국의 국가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양국 간의 고위급 인사들의 상호 방문은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북중 관계는 작년과 똑같이 여전히 서로 등 돌리고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접촉도 없습니다. 유일한 채널이라면 평양에 있는 왕야진 주북한 중국 대사가 북한에 있는 고위급 인사를 만나고 그러고 있죠. 2월 달에는 북한 외무성에서 중국을 담당하는 박명호 부상을 왕야진 대사가 만났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노동당 창당 80주년입니다. 80주년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북한과 중국이 서로 교류를 지금쯤 올해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할 시점인데도 일체 지금 양나라에서는 고위급 인사 교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양에 있는 왕야진 주북한 중국 대사만이 유일하게 지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왕야진 주북한 중국 대사는 중국 공산당의 대외연락부 부부장을 하다가 지금 평양에 가 있습니다. 만약 북중 간의 북중 정상회담이나 관계 회복을 위한 제스처라면은 왕야진 주북한 중국 대사는 북한 외무성 박명호 부상이 아니라 조선노동당 국제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면 실제로 국정의 개선을 위한 한 단계 진보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북한 외무성은 그 부분에서만큼은 조금 결정권이 많지가 않습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북한과 중국은 국가 대 관계보다는 당 대 당 관계가 훨씬 더 의미가 있고 실제적으로 다른 외교적인, 그리고 북한과 중국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인들이 진척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바로 중국 공산당의 대외연락부와 북한 노동당의 국제부입니다. 사실 중국의 외교부와 북한의 외무성의 접촉은 큰 외교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부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야진 주북한 중국 대사가 북한 외무성의 박명호 부상을 만났다는 것은 그냥 어느 정도 지금 어떤 상황을 서로
동일하기보다는 어떤지 한번 견제고 내지 탐색전 정도 이런 정도의 수준의 만남이기 때문에 큰 무게는 없습니다만은 그나마 지금 북중 관계가 현 상태에서 본다면 그렇게라도 좀 물꼬를 틀려고 한다는 수준에 불과한 거지 어느 정도 실제적인 내용 있는 진전을 하기는 두 만남은 큰 의미가 없다 봅니다. 두 사람이 만난 적이 2월 달에 만났는데요. 지금까지 북한과 중국이 아무 액션이 없습니다. 그러 본다면은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훨씬 더 지금 동북아에서 관심도 많고 그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각각 우리한테는 과연 어떤 영향을 줄까? 이게 사실 초미 관심사가 된 거죠. 어쨌든 간에 트럼프 등장 이후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들을 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크게 큰 터닝 포인트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 결론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막 올해 상반기쯤 결정이 난다면 하반기부터는 또 다른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이 형성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서 중국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우리 문제이기도 합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우리한테 굉장히 위협도 되기도 하고 우리한테 과연 우리가 어떤 외교 지형을 꾸려야 할지에 대해서 큰 숙제를 주고 있습니다. 양국 고위급 인사들의 상호 방문은 우리 입장에서는 유심히 관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그리고 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지금 양국의 북한과 러시아의 고급 인사 교류가 과연 중국 외교 안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두 나라가 점점점 밀착되는 강도가 깊어질수록 중국 입장에서는 더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안드레이 루덴코 평양 방문과 윤중호 북한 대외 경제상의 러시아 방문은 우리가 한 번쯤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쪽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를 우리가 예측도 해보기도 하고 그 결과를 유심하게 살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